네, 잔매거진 거기 어때?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 3인의 입을 통해서요. 2014년 상반기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지원했던 기업에 관한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 시간은 1부에서부터 함께해 주신 새 학생과 또 이시안 대표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먼저 2013년 상반기에 취업시장에 막이 올랐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수희 학생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언론사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 저번 하반기 때 주요 경제지에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험만 있으셨군요. 좀 결과가 아쉬웠고. 네, 결과는 조금. 그래요. 그렇군요. 영훈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나 IT 쪽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오는 회신은 뭐 제가 되게 우수한 인재인데 정원이 부족해서 함께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뻔한 답변, 슬픈 답변. 네. 우리 종민 학생은요? 네, 저는 IT 산업에서 보통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한화 SNC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가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좀 대기업을 많이 원하다 보면 그게 약간 좀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실제로 내가 대기업에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언론사라서 약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네네. 주위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네. 대기업도 하나의 좋은 경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대기업에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변 분들 보면. 네. 영훈 학생도 그래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저는 주변에 저를 보는 그 시선 같은 게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히피처럼 옷을 입었는데 대기업 다니면 저 사람 되게 자유분방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지금처럼 제가 구직자인데 히피처럼 입으면 진짜 히피인 줄 알죠. 저러니까 취업 못하지 막 이런 얘기 듣고 네. 그런 시선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주위의 그렇군요. 시선. 네. 종민 종민 학생은요? 학생.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이 제공해주는 신입사원에 대한 그 교육이 정말 철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어떤 점이요? 저 같은 경우는 IT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한 공부가 많이 중요한 편인데 네. 이거를 제가 따로 공부하기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 대기업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군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낙박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대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얘기 안 했지만 연봉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중소기업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커리어 관리 면에서도 대기업 있다가 중소기업 가는 건 쉬운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렵다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추세고요. 이렇게 한두 번 해보면 이게 굉장히 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하면서 이제 계속 대기업만 지원하게 된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 구직을 준비하고 있다 치면은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좋아졌다면 뭐가 좋았든지, 혹은 힘들었다면 뭐가 힘든지 수희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뉴스에서 계속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채용 수를 줄였다,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상반기가. 네. 상반기가 불안해진 마음부터가 좀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영훈 학생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좀 그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종민 실질적으로, 학생도? 네. 네, 요새 정부에 대한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 사업을 많이 축소시키고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이 해외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실력뿐만이 아니라 영어 실력까지 많이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다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불안감이 더욱더 좀 가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2013년 상반기의 취업시장의 트렌드,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 지금 학생들이 얘기한 대로요. 일단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안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일단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경제 사정이 좋았다라고 할 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조금 더 좁은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반기, 상반기와 하반기를 같이 봤을 때 이번 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굉장히 딱 이번 그 상반기 때 그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요. 약간 열린 채용? 열린 채용. 열린 채용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좀 구호로만 있었지만 지금은 왜냐하면요. 열린 채용인데 야 니네 영어 점수 안 내도 좋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낼 사람은 내. 그러면 내야 되거든요. 그 점수를 적으라고 하면 또 점수가 높은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받겠다. 학교도 아예 쓰지 마라. 이런 서류에서 이렇게 좀 그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스펙 위주라고 하지만 스펙보다는 자신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같은 스펙이어도 그 점수로 나타내는 스펙이 아니라 내 경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 좀 더 중요한 트렌드가 이번 상반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났죠. 네. 단편적인 스펙 말고 좀 뭔가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펙. 그렇죠. 네. 그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펙들. 그렇군요. 뭐 좀 표현하자면 뭐 입체 스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까? 수희 학생은 어때요? 저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회사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해서 실무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또 직접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영훈 학생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턴을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창업 준비하면서 뭐 특허도 지금 출원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제가 생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대단한데 종민 학생은 네, 어떨까요? 저는 외부 활동보다는 제가 중소기업에서 인턴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오히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인턴으로 근무를 할 때 저의 손길조차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전체 진행해보고 거기서 많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관과 얘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아주 생생한 입체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녹여내야 될지 민낯에 메이크업 하듯이 좀 잘 꾸며주실까요? 네, 지금 표현 잘 하셨는데 민낯을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소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소재예요, 소재. 그런 것들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거보다 소소한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자체가 스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면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을 할 때도 내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뭘 했다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끈기를 발휘해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점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주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소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또 너무 이런 스토리 하니까 소재만 가지고 가서 나 이런 거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나의 주제를 얘기할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어필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숫자적인 스펙이 아니라 이야기적인 스펙을 들어볼 수 있었고 상반기 취업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라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또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는 사실은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이 글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5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이 될 텐데 면접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스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강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보다는 오히려 면접. 자소서는 웬만큼 뭐 비슷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뽑는 것은 면접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인에서 기업 218개를 조사한 결과요. 올 상반기 채용 전형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 비중이요. 37대 63으로 면접이 2배 가까이 좀 더 비중이 있다라고 나타났거든요. 네. 예, 때문에 그 지원자들은 뭐 자소서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면접에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야, 면접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많이 떨리고 참 어렵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수희 학생? 우선 미리 준비를 막 해갔다가 예. 준비했던 대답이 안 나오면 갑자기 말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다른 면접자로 넘어가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그럴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영훈 학생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압박 면접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압박 면접을 할 때 제 말을 안 믿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심리적으로 압박당하죠. 그래요. 네. 종민 학생은 면접. 저는 돌발 질문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저는 시스템 개발을 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갑자기 전 준비해 본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멍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먼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나온 질문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질문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도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대본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준비가 여기대로 한 사람은 외우다시피 한 사람은요. 다른 데로 가면 확 막혀버려요. 그럼 방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뭐 이런 질문 뭐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질문 자체를요. 연습을 그 페이보릿형 질문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해서 좋아하는 것이 붙으면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해서 분석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한 질문 한 질문 전부 다 준비하시면 그래서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크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매뉴얼을 책으로 준비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준비하라. 그렇죠. 크게 좀 카테고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영훈 학생은 압박 면접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예.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영훈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 면접이 들어오기 좋은 얼굴이거든요. 뭔가 공격하고 싶고 그런 얼굴인데 웃는 얼굴.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한 게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면접하는 사람이 이 지원자 말을 믿으면요. 그대로 믿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믿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지금 전혀 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 신뢰감이 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예.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학생들은 비단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보내온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면접에서 성공적인 자기 1분 PR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사 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겨서 1분 스피치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꼭 1분 스피치 시키는 곳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영훈 학생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분 스피치를 보통 들어가자마자 시키기 때문에 툭 치면 바로 나오게끔 무조건 완전히 외워서 들어갑니다. 일단 외워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수희 학생은요? 저는 아무래도 중문과이다 보니까 중국어, 영어 이런 다양한 외국어를 이제 다 하나씩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네. 재밌게 준비하려면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종민 학생은 어때요? 저는 들어가서 1분 스피치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간단하게 저를 설명합니다. 저는 기업이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어떤 학생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갑니다. 다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에 들어가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한다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를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1분 스피치니까 좀 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기발 나람에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지?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예.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그 성대모사죠. 네. 성대모사도 잘하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건 예승이,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영화. 네,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때 그런 재기발랄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분 스피치 할 때 무조건 튀어야겠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1분 스피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했느냐,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 나는 이런 적어도 성실성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보내온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이창균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자소서를 쓸 때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스토리텔링 요즘 참 많이 하는 단어인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수희 학생부터요.
제가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꼽아서 그래서 제가 어떤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떤 설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영훈 학생은요? 저는 생각나는 거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항목을 여러 개 나눠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별로의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실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창에 있는 사람이 구성이 중요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질문까지 이제 덧붙여 줬는데 그럼 종민 학생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보통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 경험 위주로 쓰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시안 네. 대표님.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체 취준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근데 많이 스토리 하니까 거기에 헷갈리시는데요. 텔링을 안 하고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스토리가 그 스토리가 아니라는 게 제일 큰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비전을 정말 하고 싶어.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냥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영업통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비전을 세우면 내가 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스펙적인 입체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있으면 이 스토리가 나열된다는 게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장점이 또 뭐냐? 라고 하면 어떤 끈기, 성실성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요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큰 줄기는 없는 채 각자가 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군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의 큰 줄기가 있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요즘에 이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요. 기업들에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대기업도요. 5명 중에 1명은 그냥 나오고 있어요. 1년 안에. 이거 중소기업까지 치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1년 안에 그 퇴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안 그만둘 친구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들어갔는데 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러면 직무가 안 맞아서 나간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기업이 원하는 것이 맞으면 이제 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비전이 맞으면 뽑겠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맞으면 가는 거거든요. 네,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 이유를 알아야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잘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13년 상반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오늘 거기 어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게 신문 보다 보면은 인턴이라든지 뭐 비정규직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턴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마지막 방학이다. 예. 그러니까 인턴보단 놀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 하거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대기업 인턴만 몰려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중소기업도 인턴이 많은데 일단 학생들이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안 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있는데 뭐 정보를 다 퍼 날라주진 않고요. 또 가끔 어떤 사이트에서 그렇게 모아서 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야말로 사이트에서 이렇게 모아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뭔가 좀 관계가 있거나 필요 없는, 나한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이트에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진 인턴 정보가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내가 손가락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요즘 특히 뭐 이런 좋은 잡매거진 같은 좋은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럼요. 인턴 정보들이 이렇게 딱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네, 너무 우리 짜고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격하게 좀 들긴 공감했어요.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네. 손가락품을 얼마나 파냐에 따라서 좋은 인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제 격하게 빨리 지원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꼭 취업에 성공할 것입니다. 나의 각오나 포부를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혜 학생부터요. 저는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애용하는 취업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만 너무 의존했던 경향이 있어서 예, 이제는 좀 다른 사이트도 좀 알아보고 기업도 자주 들어가 보고 해서 네. 꼭 취업하겠습니다. 매거진도 그래요. 자주 봐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영훈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네, 저는 오늘 얘기들 중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스토리텔링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 그 자소서나 이런 스토리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도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민 학생은요? 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좀 알게 됐고 네. 저도 이제 품팔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해서 얻어가지고 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세 분 모두에게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아무튼 거기 어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13년 상반기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취업 시장 트렌드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거기 어때는 계속되는데요.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 네. 자, 거기 어때를 통해서 주저앉고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네. 여러분의 공개 스토리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주전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